이번에는 가볍게 제가 관리하는 리액트 네이티브 IAP 오픈소스 모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제가 최근에 너무 관리를 못해서 좀 이슈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조금 대응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공유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가 과거부터 오픈소스에 대해서 장점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께도 이런 것들을 장려를 하면서 해커톡이라고 하는 오픈소스로 그 채팅 앱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같이 했었었는데요. 사실 저런 활동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되진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노동이 들어갔지만 자금이 많이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오픈소스를 하면서 좋았던 점, 그리고 뭐든지 단점도 따라오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한 번 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얼마 전까지 작업했던 내용들을 공유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 엑스포에서 컨피그 플러그인 방식이 새롭게 변경되었더라고요. 그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엑스포가 이렇게 컨피그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엑스포에서 빌드 클라이언트를 새로 만들면은 저희 네이티브 모듈을 설치해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지금은 이렇게 인풋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인풋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새로운 패키지에서 존재하는 게 아닌 여기 사이트에서 보시면 엑스포 자체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팁이 하나 있는데요. 피어 디펜던시로 이렇게 추가를 하는데, 피어 디펜던시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라이브러리에서 피어 디펜던시가 있다고 이제 오류를 던지게 됩니다. 정확히는 이제 패키지 매니저에서 그 라이브러리가 피어 디펜던시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오류를 던지는데요. 이렇게 옵셔널로 처리를 하면은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워닝이 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패키지를 매니징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12.14.1에 업데이트를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작업 내용은 2768 PR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의 디펜던시를 지우고 엑스포를 데브 디펜던시로 추가를 한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이런 부분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제스트도 업데이트를 했고요. 빌드 파일도 새로 만들고, 그리고 디펜던시 있는 엑스포 컨피그 플러그인스를 지워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PR 내용은 제가 되게 중요한 PR인데 바빠서 오랫동안 대응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PR인데요. 스토어킷 1에서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을 PR을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꽤 오래되었죠. 꽤 오래됐는데 제가 그동안 대응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리뷰를 하고 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내용인지를 살짝 보면은 이런 이슈들을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크래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과거 컨트리뷰터 분께서 수정을 시도했는데 뭐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valid products랑 product request 함수가 이제 여기 스위프트 파일이 있는데 레이스 컨디션 때문에 계속 크래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읽어보시면 create thread safe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셨고, 이것이 이제 valid products 함수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가 valid products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latest promise keeper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주셨고, 마지막 프로미스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프로덕트 리퀘스트가 여러 번 발생했을 때 마지막 것만 이제 유지를 하면서 저런 레이스 컨디션 상황들을 방어해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그젬플 iOS도 고치셨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이걸 확인했을 때 이렇게 CI가 페일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저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CI를 제가 고쳐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걸 하나하나 제가 다 컨트롤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CI를 좀 죄송하게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셨고, 이분이 아무래도 처음 레포에 PR을 날릴 때 요 CI 오류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고치는 게 순조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만 하면은 이게 C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아무래도 처음에 조금 그 이해하시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해결을 하고 이번 올해 4월 6일에 올려주셨는데 제가 계속 확인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리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메일에서 확인을 하고 와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getProducts 같은 함수가 데이터를 별도의 변수로 저장하고 반환하는 대신에 그 생성된 동일한 프로미스에서 직접 데이터를 반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책임이 개발자에게 위임되고 리액트 쿼리라든지 리덕스, 저스트핸드 같은 데이터 매니저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웨이싱 컨디션과 스레드 세이프티 문제를 피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유지 보수에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주제에 벗어날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구현된 더 깊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네요. 네, 굉장히 말씀도 친절하게 잘하시고 프로페셔널하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이해하고 답변을 달아주는 아주 또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답변을 달았습니다. 우선은 코드 리뷰가 늦어져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만약에 위에서 한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과거에 제가 구현했던 getProducts라고 하는 함수가 프로미스 방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프로미스 방식으로 무언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스레드 세이프티 하지 않은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올려주신 거고, 그리고 제가 과거에는 이런 함수들을 다 프로미스 방식으로 실제로 개발을 했다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리팩토링을 다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변화였어요. 저희 라이브러리에서. 네, 이후로는 큰 이런 디자인이 바뀌진 않았고 계속해서 프레임워크의 버전업에 따라서 대응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는 아마존도 있고 iOS에서 스토어킷이라는 게 나왔고 스토어킷2도 대응을 했고 안드로이드에서 빌링 클라이언트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대응해주면서 새로운 피처들이 나오고 또 새로운 피처들을 대응하는 것 정도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블로그를 공유를 드리면서 프로미스는 한 명령에 따라서 하나만 리턴을 하지만 이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 블로그 포스트에 나오면 보시면 이제 이해하실 텐데 여기서 제가 4가지 문제점을 먼저 거론을 했거든요. 일단은 첫 하나의 리퀘스트에서 여러 가지의 리턴 리스폰시스가 발생할 수가 있더라고요. 구조상. 그런 문제들을 거론을 했고 그래서 이런 방식 때문에 이벤트로 저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제가 그래도 그 어싱크 방식으로 함수는 계속 유지해둔 상태지만은 새로운 이벤트로 그런 것들을 서브스크라이브 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 나온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누락된 이벤트가 없도록 제가 저렇게 핸들링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이 내용이 위에서 말씀하신 데이터를 저장하는 책임이 개발자에게 위임된다 라는 말도 더 타당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혹시라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다시 와서 수정 고쳐달라, 지적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영상을 공유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혹시라도 놓치는 게 없을까 해서 과거 PR이었기 때문에 그 CI가 돌지 않아서 제가 새로 한번 브랜치를 파가지고 GPT 코드 리뷰를 붙여서 돌려봤습니다. 근데 GPT 코드 리뷰가 이렇게 그냥 썸만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PR이 뭐 GPT 코드 리뷰가 딱히 봐줄 게 없다라고 말하는 내용들을 같이 공유드렸고 이런 것들은 이제 PR이 갑자기 깨져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고치면 돼요. 제가 그 얀 스크립트 설정해 놓은 게 있어서 고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최대한 컨트리뷰터 분들이 봐줘서 해결하는 것을 요청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다 해버리면은 나중에 또 새로 컨트리뷰션 할 때도 저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런 것들을 다 이제 어차피 훌륭한 프로그래머 분들이라서 찾아서 금방 하실 거거든요. 저런 것들을 웬만하면은 좀 요청을 드리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저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가지고 커밋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뭐 CI가 GitHub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동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또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확인할 땐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뭐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 이렇게 머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다 하나하나 스레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회사에서는 옆에서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랑 커피타임 하면서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배워나갈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아닌
네트워크 환경에서 어떤 코드를 메인테인하고 리뷰를 달고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채팅하듯이 본인들이 아는 것들을 그냥 서로 이야기하면서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거는 뭐 심판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 하나가 가장 큰 제일 좋은 평가 요인이 된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해외에서도 채용 제안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히려 막, 내가 너무 무지한 걸 티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보다는 그 당시 무지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뭐 한 몇 달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거를 하면서 훨씬 성장한 모습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실 때 두려움 없이 그냥 가볍게 편하게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요. 저기 릴리스 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최근에 수정이 되는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컴피그 플러그인 레이스 컨디션 그리고 비전 OS 애플 비전 프로를 지원하는 또 PR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거 올라올 때마다 제가 여기 이슈가 생기면은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비전 OS가 아닐 때는 뭐 이거 하고 그리고 다른 또 관심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리뷰도 해주셨습니다. 친절하게.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하는지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이렇게 이런 아티클을 첨부해 주시면서 버전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은지를 설명해 주시는 글을 첨부해 주시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리팩토링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CI가 기존의 X코드 버전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제스처 핸들러, 리애니메이티드, 스크린스 같은 많은 프로젝트들이 비전 OS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CI 문제는 스위프트 린트가 최근 맥OS에서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위프트 린트를 설치하는 과정이 추가가 되었고요. 네, 이것도 리뷰를 달아주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정확히 무슨 내용이냐면요. 프로덕트 펄체이스 메서드를 호출하고 그 결과가 기다리는 동안 현재 창을 이제 가져오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걸 가져오지 못하면 사용자가 취소한 에러로 간주하면 안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좋은 이제 캐치인데 좋은 발견인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인 윈도우 씬을 찾지 못하면 앱이 당연히 크래시 될 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또 수정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요거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요청을 드린 게 아직 리뷰 상태가 펜딩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리뷰를 그래도 깔끔하게 어프로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제 요청을 이제 들어주셔서 실제로 리뷰 어프로브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비전 OS 서포트도 머지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아직 진행 중인데 과거에 그 안드로이드 빌링 클라이언트가 아직 좀 과거 버전이라서 업데이트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렸고 네, 요 이슈인데요. 저거를 제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이런 워닝 그 이제 2024년 8월 31일까지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한다라고 워닝이 뜬다고 합니다. 또 제가 6버전까지는 업데이트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7버전이 나왔길래 7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요청을 이렇게 다음 걸 한번 시도해 보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실제로 이 버전으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슈를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제 리뷰어 입장에서 솔직히 저도 제 시간을 좀 짜내서 주말에 시간을 짜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만 봐서는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봐야 어떻게 내가 이슈를 작성을 하고 PR을 알렸을 때 상대방이 나를 더 도움을 줄 수 있거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픈소스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장을 드립니다. 실제로 오픈소스를 많이 해본 분들과 많이 안 해본 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은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던가 일을 같이 했을 때 굉장히 훨씬 더 편하고 수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많은 분들과 더 편하고 유연하게 작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효율적이니까요. 그래서 권장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그런 건 제가 나중에 다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슈를 보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빌링 라이브러리 뭐 여러분도 아마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 관점에서 보시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구글에 있는 빌링 라이브러리를 확인하고 자 버전이 왜 이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버전이 뭐 7버전이 나왔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네 이렇게 이제 보고 제가 이 부분을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코드를 좀 가지고 와보면 플레이 빌링 SDK 버전이 이렇게 제가 설정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그 리뷰 보면은 여기 이분이 좀 착각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 부분을 코드로 좀 확실히 지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안드로이드 쪽을 들어간 다음에 Gradles Property에서 여기를 이렇게 한번 링크를 걸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I think this is done here. Am I missing something? 그리고 오픈소스를 하면은 또 좋은 점 하나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확신적으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잘 못 알아보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달았지만 또 답변을 받았을 때 제가 모르는 게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제 생각대로 적용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좀 공손해지더라고요. 확신범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GitHub도 저는 맨날 초보입니다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할 얘기들이 많아질 것 같네요. 앞으로 그런 리뷰들을 제가 좀 하면요. 물론 저도 엄청 대단한 뭐 오픈소스 개발자는 아니지만 그냥 제 경험을 소소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전 7을 지원하는 PR을 알렸고요. 여기서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구글에서 이미 제공한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하는지 이 문서를 좀 저도 보면서 작업을 한 거예요. 저희 코드에 맞게. 그래서 프로레이셔널 모드가 리플레이스먼트 모드로 바뀌었다. 그래서 보시면 리플레이스먼트 모드로 저도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아무래도 공통된 용어를 가져가야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이런 게 더 편하기 때문에요. 뭐 변경됐는데 계속 우리는 프로레이셔널 모드를 쓰고 있으면은 이슈에서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도 굉장히 대화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얘기해줘야 돼요. 매번 리플레이스먼트는 과거 프로레이션 모드입니다. 라고 새로운 유저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무조건 따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변경을 했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코드도 좀 깔끔하게 리팩토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네 이런 거 모두 다 변경을 했고요. 다 변경해 주는 코드를 반영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직 제가 죄송스럽게도 테스트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저런 넥스트 패키지도 한번 트라이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정도의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트라이를 하고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면은 요것도 12.14.2로 배포할 생각입니다. 제가 어영부영 좀 저도 성장을 위해서 시도해본 프로젝트였는데 그래도 꽤나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죄송스러운 거는 제가 여기에서 뭐 돈을 벌거나 뭐 풀타임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지원이 미비한 점 그리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저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 바로바로 그런 것들이 저도 되게 아쉽게 느껴지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생태계가 열악한데 어떻게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또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이거를 관리하면서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제 패키지 모듈을 좀 그래도 많이 써주시고 계시는 것 같고 다운로드 수는 계속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자분들이 더 늘어나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저의 고충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저와 좀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발전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해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